퇴직금 1억 8천. 그 돈이 1년 만에 872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는 결단이다라며 가족의 반대를 무시했고 지금은 매달 아내 연금에 의지해 병원비와 식비를 걱정하며 삽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샷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63 김현수라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는지 지금부터 들으신다면 분명 아실 겁니다. 퇴직 당시 저는 1억 8천만 원 그 퇴직금을 받아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남자는 결단력이 있어야지. 아내는 말렸습니다. 여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더 안전해요. 매달 조금씩 들어오면 병원비도 걱정 없고. 그땐 아내 말에 코웃음을 쳤죠. 찔끔찔끔 들어오는 게 무슨 의미야? 한 방에 굴려야지. 믿는 사람이 있는데 상가 투자 진짜 괜찮다더라. 그리고 딸 전세금 보태주고 제주도 여행 한번 다녀오고 나머지는 분양권 투자에 넣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통장 잔액은 872만 원. 상가는 착공도 안 했고 분양사는 연락 두절. 허리는 병원에서 노동금지 판정. 그제야 알았습니다. 연금은 작은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돈이라는 것을. 그날 35년 근무한 회사를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통장은 든든했죠. 1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주는 위안에 스스로 부자가 된 듯한 착각도 들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연금으로 돌리면 안 돼요? 매달 들어오면 병원비 걱정도 덜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벌었는데? 이 정도는 굴릴 수 있어야지.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오히려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잘해서 보여줘야지. 며칠 뒤 딸 가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혹시 전세금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기 낳고 방이 너무 좁아서요.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 아빠가 해줄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니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영이한테 전세금 보태줄 생각이에요? 애 낳고 좁은 집에서 힘든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럼 우리 생활비는요? 병원비는요? 그걸 왜 벌써 걱정해? 상가 투자하면 월세 꼬박꼬박 들어올 거야. 며칠 뒤 지인이 소개한 상가에 분양 계약을 넣었습니다. 1년 안에 착공,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을 거라는 말에 계약금 3천, 중도금 5천. 그때만 해도 모든 걸 다 이룬 기분이었습니다. 딸 전세금도 해결했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가전도 싹 바꿨습니다. 제주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아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자야, 우리도 이렇게 웃을 날이 오는구나.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몇 달 후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갔을 때 철근 하나 올라오지 않은 땅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착공입니다. 시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인은 말했습니다. 나도 기다리고 있어. 괜찮을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노트를 열었습니다. 가영이 전세금 3천, 여행 경비 300, 가전 교체 200, 상가 투자 8천, 남은 돈 6,700만 원. 노트에 적었습니다. 퇴직 후 잔액 6,700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퇴직하고 처음 석 딸은 겉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딸은 이사 잘 갔고 손주는 새 방에서 기어다녔고 냉장고에 붙은 제주도 사진을 보며 혼자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지.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트에서 돌아온 아내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샀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전엔 이런 거 신경 안 쓰셨잖아요.
그땐 월급이 들어왔잖아요. 지금은 당신이 가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써야죠. 그 말에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반찬은 간소해졌고 고기 대신 두부가 자주 올랐습니다. TV 보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상가는 언제쯤 오픈해요? 곧 한대. 행정 절차가 좀 남았대. 공사는 시작했어요? 아직은 설계가 조금 바뀌었다더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영이한테 다녀올게요. 손주도 보고 필요한 것도 챙기고. 말은 가영이였지만 실은 저희 걱정을 하러 가는 거겠지요. 그 무렵 집안 가전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된 냉장고는 성에가 껴있고 세탁기는 탈수하다 멈추고 에어컨은 바람이 나오다 끊겼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그것들을 덮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참에 다 바꾸자. 이제 우리도 좀 누리고 살자. 대형마트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전부 교체했습니다. 월세 들어오면 다 메꿔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는 웃었지만 눈가에 스치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 가영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남편 가게가 좀 힘들어서요. 200만 원 정도만. 알았어. 아빠가 보내줄게.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벌써 5천만 원대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또 보냈어요? 가영이 힘든데 안 도와줄 수 있어? 우릴 위해 얼마나 했는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관리비만 해도 몇십이에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 위해 쓰는 돈인데 뭐가 문제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잔액 5,060만 원. 가족을 위해 쓴다고 했지만 실은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밤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다 가족을 위해 썼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질문엔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공사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 달 착공이라던 말이 떠올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텅 빈 대지 위엔 잡초만 무성했고 분양 안내판은 바람에 반쯤 뜯겨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문을 닫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설거지하던 아내가 조용히 물을 잠그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자야, 상가 말인데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더라.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럼 왜 말 안 했어? 내가 말해도 당신은 안 들었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 3,240만 원. 8천 넘게 들어간 투자, 가전 교체, 가영이 지원, 생활비. 지금껏 남자 체면으로 써온 겁니다. 며칠 뒤 가영이가 손주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반가워 웃었지만 가영이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아빠, 요즘 힘드시죠? 왜 그런 소리 해? 엄마한테 들었어요. 괜히 제가 돈 얘기한 건가 싶어서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영이가 미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무렵 아내는 가계부를 내밀었습니다. 약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혈압약, 당뇨약, 약국비만 한 달에 9만 원 넘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진 그깟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던 제가 지금은 영수증 한 줄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건데요? 처음으로 모르겠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은 못하고 몸은 아프고 돈은 줄고 가족도 웃지 않고 그날 새벽
꿈에서 깼습니다. 벌판 공사 현장에 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펜스 밖에서 말없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다가오지 않을까? 그 이유를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노트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잔액 2,960만 원, 잔액 2,390만 원, 잔액 1,480만 원. 숫자는 줄었지만 무너지는 건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 갔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초기입니다. 무거운 것 드시면 안 되고 당분간 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저를 보고 아내가 물을 건넸습니다. 병원 뭐래요? 허리 디스크래. 당분간 일은 못한대.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서 예전 노트를 꺼냈습니다. 잔액 1,490만 원, 잔액 872만 원. 진짜 끝이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이제 조금씩 갚아갈게요. 아니야. 다 내 욕심이었어. 연금으로 받을 걸. 가영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지만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졌는지요? 며칠 후 아내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 연금 통장이에요. 매달 62만 원 들어와요. 이걸로 병원비랑 식비는 어떻게든 해볼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아내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잖아요. 이제부터는 함께 결정해요. 그날 밤 된장찌개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구나. 크게 벌고 쓰는 게 아니라 조심히 아끼며 살아가는 삶. 늦게 배운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아파트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날 선배 박형식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연금으로 돌렸어요.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 매달 190만 원 넘게 들어와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금으로 돌리시면 세금 혜택도 있고 안정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때 저는 말했죠. 아니요, 일시불로 받을게요. 지금은 그 말이 그렇게 후회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해 봤어? 아니요. 무조건 알아봐. 조건 충분히 될 거야.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초연금 알아보자. 나도 요즘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지금은 살아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충분히 해당되시네요. 다음 달부터 수령 가능하실 겁니다. 그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다음 달부터 나와. 30만 원이래.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네요. 그날 저녁 된장찌개에 밥 한 술.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혼자 결정하지 않을게. 가족 지킨답시고 괜한 짓 많이 한 것 같아. 아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같이 가요. 앞날이 길지는 않아도 덜 아프게, 덜 후회하게.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희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단출하게 살아갑니다. 가끔은 손주 용돈도 주고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도 듣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진짜 살아나는 것 같아.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셨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세요. 크게 벌겠다고 덤비지 마세요. 꾸준히 조심스럽게 버티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전문가의 말도 들으시고 주민센터 창구 직원의 말 한마디가 당신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거창한 미래는 없습니다. 그저 내일이 불안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 나이엔 그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걸 지금은 정말 알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크게 써야 좋은 게 아니라 오래 써야 좋은 겁니다. 그걸 모르고 저처럼 허겁지겁 하다가 나이 들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연금으로 받을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부디 제 경험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 삶이 조금 늦은 것 같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퇴직 후 겪은 일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함께 늦게 피는 꽃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걸 우리 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퇴직자 60대 부모님 노후 준비 중이시라면 정말 반드시 보셔야 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지키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32년 공무원 생활 후 은퇴한 박영숙 씨의 실제 이야기. 가족을 믿고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한 여성의 고백. 이건 단순한 사연이 아닙니다. 누구나 빠질 수 있는 노후 파산의 3단계 함정을 실제 사례로 보여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